진짜 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중동발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작용하면서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9%를 30년물 국채 금리는 5%를 넘어서면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는데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의 경계감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오후장 갈수록 낙폭이 더 깊어집니다. 유가증권 시장 1.8% 넘게 하락하면서 2,4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2주 전부터 60주선 이탈을 하기 위한 불안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탈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깊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약세를 보이면서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800선은 진작에 내줬고 현재 구간 78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만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금 현물 시장, 유가증권 시장에서 1,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 더 많은 물량을 급격하게 매도하고 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메이저 수급의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그리고 기관 역시나 1,090억 원가량의 순매도 규모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제조업과 그리고 IT 반도체 기업 등과 같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메이저 수급의 이탈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드론 관련 기업들 살펴봐야겠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강한 탄력을 보여준 뒤에 현재 구간에도 매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반미 감정이 점점 더 격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 이라크 미군 기지가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드론 3기가 침습을 했는데요. 2기가 격파가 됐고요. 1기가 폭발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상자가 발생하고 일부 건물이 손상되는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 오늘 드론 관련 기업들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러한 이슈가 있었고요. 국내에도 이슈가 있습니다. 모빌리티 샌드박스 규제가 금일부터 도입이 되면서 이로 인해 드론이나 아니면 자율주행과 같은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시언 시스템이 오늘 가장 강한 탄력 보여줍니다. 상한가에서 지금 묶여있는 상황이고요. PC 디렉트 역시나 오전장부터 지금 이동주 역할을 하면서 현재 구간 9%대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소형 은행 2기업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주은행은 지금 상한가로 말아 올렸고요. 푸른저축은행도 강하게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2기업 모두 다 오늘 라운드 피겨를 넘어서면서 10,000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중소형 은행주들이 최근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어닝 쇼크가 고스란히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3분기 실적이 간밤에 발표가 됐죠. 3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44%가량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테슬라는 가격 인하 정책을 최근에 지속을 해왔는데 역시나 실적 타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간밤에 5%가량 하락했고 미국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10% 가까운 낙폭을 보인 가운데 국내 기업들 역시나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튬 공급의 과잉 우려에 섞인 그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리튬 관련 양극재 기업들까지 오늘 주춤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가 넘는 낙폭 보이고 있고요. 금양과 자이글 역시나 13%에서 5%대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쉽지만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할 때일수록 한 걸음 쉬어가는 자세, 시장이 다음은 어떠한 테마가 상승할지 미리 예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빅리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시장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님, 레드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왜 항상 제가 방송하는 시간에만 코스닥이 이렇게 쫙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계속 과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심적으로 엄청나게 불안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 종목들이 사실 중간에 이스라엘 전쟁도 터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전이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 가지고 현재 계속 시장이 졸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사실 뭘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시장 같은 경우가 마지막 하락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 선생님, 네. 오늘 시장이 저는 하락장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일 말씀해 네. 주시네요. 왜냐하면은 네. 이게 사실 저번 주에도 제가 한원 선생님, 제가 그때 다음 주에 테슬라 실적 안 갖고 올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테슬라 실적 왠지 이번에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결과 테슬라가 또 실적이 하회가 돼가지고 네.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2차 전지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가 힘을 못 쓰니까 에코프도 힘을 못 쓰고 포스코도 힘을 못 쓰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힘을 못 쓰다 보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 우량주가 빠지니까 또 중소형주로 여겨져 있는 코스닥 쪽으로 이 코스닥이 과대나 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시장이 최근에 상승할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계속 상승했던 제로드만 상승하는 거예요. 드론 관련주, 예를 들면 네. 미국이 공습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네. 갑자기 상승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또 유가, 가스, 뭐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승하는 주구사, 양지사, 맞아요. 품절주. 네. 품주주밖에 상승 네.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저번 주에 저희 노안톡방에 보조만 딱 하나 들어갔고 엊그제 약간 좀 타출할 수 있었는데 네. 타출 못했습니다. 그럼 이따 히든 종목 나오겠지만은 네. 오늘 시장이 하락장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 테슬라 실적 악화가 이미 오늘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오늘 반영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테슬라가 바닥권에서 또 상승할 수가 있다. 그 하에 또 기술적 반등으로 2차 전지가 상승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중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을 폭파한 거일 수도 있다. 그 하에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쪽으로 전쟁 부분도 차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금리죠. 오늘 밤에 연준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동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보다는 지금 현재 고금리 여파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고금리 여파로 망할 수가 있다. 경제가 폭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다음 달에 경기 지표를 더더욱 보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는 거죠. 왜? 지금 고금리 여파가 이스라엘 전쟁까지 터진 상황에서 고금리 여파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은 계속 이 은행주도 파산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도 파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늘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중소기업들이 고금리가 또 여파가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되게 힘드신 거 알아요. 엄청나게 힘드실 거예요. 심적으로도 불안감이 생기시고 주식 안 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 주식 방송도 솔직히 안 보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저는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 방송 나오는 사람들은 다 수익을 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저는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질 거를 제가 노안톡방에서 다 미리 시나리오대로 왜 자꾸 말고요. 시나리오대로 중간에 설명해 드리면서 현금을 아껴드리고 그리고 아껴드린 만큼 시장이 반등일 때 공격적인 투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안전제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현금을 아껴드릴 테니까 지금 너무 시장이 하락된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다시 들어오셔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지키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레드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 혼자서 주식시장을 이겨내기에는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레드 전문가와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방송 시간 외에 시장 전반적인 정리를 레드 전문가님께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해보니까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힘을 내실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많이 힘을 내셔야 돼요. 지금 저희도 네. 또 이건 또 특이하더라고. 왜냐하면은 저희 친가 쪽이나 네. 그다음 이번에는 저번에는 저희 삼촌께서 삼촌이요, 네. 삼촌께서 계속 전화 우리 삼촌은 이제 주식 포기하신 것 같아요. 아. 전화 안 오시더라고요. 희망을 드리셔야죠. 근데 지금 우리 삼촌 귤 따면서도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보고 계시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희 삼촌한테 삼촌 지금 사면 안 돼요. 종목도 있던 간에 어느 정도 이번 주는 시장은 모멘텀 끌어갈 게 없기 때문에 네. 야 그래도 에코프로 많이 빠졌는데 에코프로 사면 안 되나? 이형은 맨날 생각하는 게 에코프로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사지 마시고 네. 지금은 손가락을 지키십시오, 삼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상황이고 이제는 또 저희 와이프 쪽에 이모님이 네 분이나 계세요. 네 분이나 계세요. 아이 장서방 이 종목 유가 올라가는데 왜 자꾸 장서방 유가 관련주 사지 말라고 하는 건가? 왜 지금 유가만 올라가고 있는데 왜 장서방은 유가 관련주 사지 말라는 건가? 네.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모님, 이 유가 관련주는 돌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상승하는 것뿐이지 이 전쟁이 어느 순간에 평범하게 익숙해져 있다 보면은 이 유가 관련주도 이미 기대감에 반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주면 시장이 반등이 되고 비테크 시적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를 하는데 뭐하러 유가 관련주 삽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미 해가지고 올라간 걸 왜 사냐. 네. 제가 드린 꿈비 네. 종목이나 사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12%입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시장 영향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면은 반대로 시장 영향으로 또 상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잃지 않게 해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은행 관련주, 그 가운데 또 중소형 은행주가 정말 강합니다. 네.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사실 네. 미국 예전에는 긴축 우려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네. 금리 수혜주들이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때는 평가 관련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권 추심 관련주의 네, 신평사들. 그렇죠. 네. SCI 평가정보나 네. 고용신용정보 관련주들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에서도 국채,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미국은 10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고 7년짜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근데 이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 국제 정세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CPI나 물가 지수 발표들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계속 상향이 됐던 거거든. 근데 이 국채 금리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가 나라한테 빚을 져가지고 카드깡을 계속 썼던 거거든요.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가면 나라도 온전하지가 못하는 거야. 나라가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을 올리기도 솔직히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다음 달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국채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나라 빚이 미국도 더 많아진다는 거지. 아니 나라 빚이 많아지는데 뭐하러 금리 올리겠습니까? 일단은 나라가 있어야 주식시장도 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밤에 운명의 밤이죠. 운명의 밤에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뉘앙스를 많이 풍길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파적인 발언만 100%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금리는 최근 지표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서 나중에 금리를 또 인상시킬 수 있으면 인상을 시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좋게 얘기하면서 시장을 안정세로 만들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다소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조금만 힘겨운 시기를 잘 버텨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는 얘기 다양한 이야기 함께 노란톡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해주시면
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문자 메시지 링크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방송 중에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힌트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 공개는 다음 방송 시간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장 히든 종목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어떠한 종목인지 맞추셨을까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레드 전문가의 히든 종목은 꿈비였습니다. 네, 레드 전문가의 월요일 히든 종목은 꿈비였습니다. 꿈비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관련주로 이야기를 해주신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왜 화면 나오실 때 눈물을 삼키셨어요? 눈물로 삼킨 게 아니고요. 네.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네.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찢어졌어요. 네. 이 꿈비에는 네. 꿈비에는 여러 가지 꿈을 꿔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그쵸. 믿고. 그리고 이제 이 주식 방송에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상승된 것만 얘기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락된 것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번 하락했던 게 아니에요. 제 종목이 시장 그나마 좀 변명을 드리자면 시장 영향 때문에 빠졌던 거지. 시장 영향이 좋을 때는 10% 4%까지 상승했던 종목이에요. 화요일에는 또 올랐잖아요. 네, 화요일날 또 올라오고 네. 화요일날은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됐던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출산 관련주 제가 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시장 영향으로 빠진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출산 인구수가 많이 약해질수록 우리나라가 아무리 2차 전지가 어쨌든 반도체가 아무리 어쨌든 간에 그 인구를 채워줄 인원들이 나중에 인원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인구들이 없으면은 그 반도체가 아무리 우리나라가 강력하다고 해도 2차 전지가 우리나라가 강력하다고 해도 인원이 모자란데 그게 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이 어느 정도 단발성 테마로는 상승이 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안전한 테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꿈비하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은 꿈비 종목을 갖고 계셔가지고 지금 현재 중간에 상승한 것도 있지만 마이너스 11%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1%라고 하더라도 저는 단타나 이런 거는 하지는 않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는 저도 핫한 종목 여러 가지 내면은 수익 난 것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한 달 전에 얘기했던 피델리스 가지고도 와, 제가 한 달 전에 며칠이나 피델리스 얘기해가지고 지금 60% 올라가고 70% 올라갔습니다. 이런 방송을 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방송하지는 않습니다. 왜? 있는 방송 그대로 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꿈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는 더더욱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내일부터 반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 영향으로 상승이 되고 저출산 관련주도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월달, 8월달에 안원수님, 네.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17,000만, 16,000명 되고 있어요. 저 지금 약간 좀 불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아이가 갖고 있지만 네. 아이가 되고 있지만은 나중에 우리 아이가 20년 후에 결혼을 못할까 봐 약간 좀 걱정이 돼요. 결혼을 아니에요. 못할까 봐. 결혼할 수 있죠. 그럼 결혼할 수 있도록 네. 정부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줘왔는데 저출산에 네.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왔는데 지원을 좀 더 정부에서는 돈으로만 지원하려고 하는 것보다 네. 돈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좀 선순환이 될 수 네, 있게. 순환이 될 수 네. 있게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네. 쪽에서 태어나면 몇백만 원 준다 이런 것도 좋지만은 네. 이런 것도 좋지만은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세금을 절약이 되고 세금이 절약이 되고 아이 한 명 나면은 건강보험은 8만 원 낼 거예요. 6만 원 내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네, 좋습니까? 지금 전문가님이 받고 싶은 혜택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런 걸 원하거든요. 네.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네. 우리 고은비 아나운서님도 나중에 결혼하시면 그 네. 돈 지출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는 선에서 정부가 지원해주면은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상승이 될 거고 어쨌든 간에 8월달, 9월달에 16,000만 원에서 17,000만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10월달에 이제 좀 있으면 발표가 되거든요. 이 발표에 따라 가지고 이 꿈비 관련주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 노안톡방에 이 종목을 딱 하나 갖고 계신 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는 떠지더라도 추가 매수 없이
분할 매수 없이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꿈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현재 구간 변동 없고요. 앞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정리, 교육 같은 것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1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 해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레드 전문가와 함께 레드 전문가가 눈여겨보고 있는 테마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장 핫테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장 핫테마는 대중 수출 통제와 관련된 테마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전에 네. 제가 필리리스라는 종목을 우리 이래리 방송 2번째 할 때 갖고 왔어요. 맞아요. 중국 반도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필리리스 갖고 오고 나서 수익이 90% 됐다, 80%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90% 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드린 건 아니고 단지 5% 10% 줬고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갔던 거지. 솔직히 말해서 목표가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제가 목표가를 알잖아요. 네. 목표가를 알면 저는 여기 안 있어요. 영끌해서 투자하실 거예요? 아니요. 미국에 가 있죠. 미국 네. CNN에 가가지고 네. 거기서 주식 방송하고 있겠죠. 네. 안 됐습니까? 근데 그쵸? 목표가를 모르니까 목표가를 모르더라도 여기서 제 능력을 발휘하면서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은 몇십 프로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90% 100%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들? 그게 많이 됩니까? 90% 80%보다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 잃지 않게 해드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안타. 홈런보다는 한방. 한방. 이 한방을 이제 10% 8%씩 드리려고 이 방송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 시장이 오늘까지만 저는 하락장이라고 보고 있고 내일 시장이 반등이 되면 오늘 방송은 이 방송은 신화가 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종목이 그동안 엔비디아도 많이 조정이 됐었고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 관련주 아니니까 김치국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가 그동안 많이 조정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중국하고 미국의 반도체 분쟁에 따라 가지고 이 엔비디아 쪽에서 수혜를 보는 종목보다 그 다음에 어제 상승한 피릴리스 그런 종목도 아니고 중국 쪽에서 반도체 관련주하고 하기도 예매하고 그러면 제가 오늘 갖고 온 히든 종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엔비디아에서 중국에 수출을 안 한다고 한 게 AI 반도체예요. 근데 AI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GPU. 예를 들면 그래픽 처리 장치 하는 거지. 그러면 중국은 그래픽 처리 장치를 미국한테 받지를 못하면은 그 설계도를 또 찾아야겠죠. 그 설계도가 오늘 제가 갖고 온 관심 종목이 하는 거고 내일 시장 반등할 때 조금씩 기술적 반등에다가 재료까지 딱 합쳐가지고 더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가, 가스 이런 거 볼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일 시장이 반등되는데 아직도 가스, 유가, 뭐 방산 이것만 보실 겁니까? 절대 안 돼요. 내일부터 시장이 반등될 때는 이 종목들이 차익이 될 가능성이 크니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하고 앞으로 펼쳐질 방송 25분 동안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중 수출 통제와 관련된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이어질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테마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방송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테마 스윙 종목들 저희가 한번 하나하나씩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나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들고 오셨겠죠? 네, 맞습니다. 길게 갈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이 복합 테마가 있어요. 오.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GPU 관련주고요. CEB나 MD스테크 그런 거 아니니까 김치국 하시지 마세요. 그거 아니고요. 네. 엔비디아의 GPU 관련주하고 첫 번째가 그 제휴 테마 모멘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내부터 시장이 반등되면 기술적 반등이겠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두 번째 복합 테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이번 달에 네. 삼성에서 뉴 삼성이라고 해가지고 MA 발표가 있습니다. 그럼 그 MA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자율주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세 가지 복합 테마를 제가 갖고 왔어요. 제가 갖고 온 예시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레드 히든 종목 PPT 보도록 할게요. 뚱! 자, 아나운서님. 네. 일단은 어제 피델리스가 상승이 됐어요. 네. 피델리스는 중국의 반도체 구기하고 해가지고 중국의 SMIC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삼성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는 SMIC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SMIC에 관련 중에 피델리스였고 미래산업이었고 서플러스 글로벌이었어요. 네. 근데 이 종목들이 사실 GPU, 예를 들면 GPU가 뭡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GPU를 미국이 중국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AI 어떻게 만들어야겠어요? 이 GPU가 있어야 AI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GPU하고 연관되어 있는 설계도 관련주를 제가 오늘 갖고 왔다는 겁니다. 중국은 GPU 설계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아나운서님,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을 때 처음에는 유가, 가스 이 종목들만 상승했었어. 방산주들만. 네.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또 파생 테마로 다이아몬드, 우리가 방송에서 갖고 왔던 다이아몬드 일진 다이아가 상승이 네.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지나다가 브롬 관련주가 상승이 됐고요. 네. 브롬이에요. 브롬 관련주인 한창산업이었는 게 이게 파생 테마로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제 엔비디아로 인해 가지고 피델리스가 상승했다고 하면 또 그 다음에 움직이는 파생 테마를 찾아야겠죠. 네. 그게 GPU 관련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미국에서 이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 쪽으로 중국 전용이 엔비디아에서도 중국 전용으로 보내는 제품이 있어요. GPU. GPU가 뭔지 아시죠? 어르신들 GPU 뭔지 아시죠? 그래픽 처리 장치예요. 그래픽 처리 장치인 이 모델을 중국한테 보내는 모델을 H800하고 A100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H800은 저사양 모델이고 A100은 고사양 모델이에요. 근데 이 저사양하고 고사양 모델을 미국에서 어지간히 급했나 봅니다. 중국이 계속 따라잡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제지를 시켜가지고 엔비디아 쪽에 제재를 시켰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 컴포네이션이 엊그제 4% 이상 하락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밥 먹다가 제가 늦은 밤에 밥을 먹으면서 미선무 지수를 검색하는데 엔비디아가 장 초반에 10% 정도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생각을 했죠.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관련주가 상승하는 게 아닌 중국 반도체 관련주인 피델리스나 미래산업이나 서플러스 글로벌이 상승할 수가 있다 하고 어제 피델리스가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GPU 관련주고 해가지고 중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음 테마를 또 노려야 돼요. 뭐냐? 일단 오늘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피델리스도 하락이 되고 있고 서플러스 글로벌도 크게 개파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일은 오늘의 과매도에 따라 가지고 내일 반도체 지수가 또 상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일단 제휴가 안 터지더라도 기술적으로 또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그리고 중국이 받을 수가 없는 게 뭐다? GPU잖아요. 이 GPU 설계도를 갖고 있는
회사를 잡아야겠죠? 중국 입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GPU 그게 그래픽 처리 장치가 있어야 필요하니까요. 네. 필요하잖아요. 네. 이게 있어야 AI도 만들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중국 자국 기업들에서도 발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거 빨리 찾아야 돼요. 근데 난 진짜 웃겼잖아. 내가 종목 공부를 하면서 중국하고 GPU에 대해서 네. 거래하고 있었던 회사가 있었던 거야. 오. 그래서 그 종목을 오늘 갖고 왔다는 오. 겁니다. 자, 사실 거예요. 한번 더 투자 포인트 들어보고 또 결정하겠습니다. 계산기 두드리시네. 어쨌든. 네, 머릿속이 바쁩니다. 네. 어쨌든 이 SMIC 관련주가 PDS가 내일도 상승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다음 테마를 또 먼저 준비해야겠죠. 사실 어제 PDS 상승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새벽에 미국이 중국한테 제재한다고 했는데 물린 사람들이나 그나마 PDS 수입받다고 하는 거겠지. 아니면 어제 단타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들만 수입받겠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전자보다는 후자 쪽으로 우리는 먼저 들어가야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PDS 서포트 그룹보다 더더욱 중요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무엇이냐.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엔비디아의 수출 연관 테마를 찾아야 한다고. 이 연관 테마를 찾아야 합니다. 이 연관 테마를 찾아야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PDS, MDS, PDS 아닌가요? 딱 봐도 정답 나오는구만. 딱 봐도 뭐 MD스테카 아닌가요? 딱 봐도 CF 아닌가요? 딱 봐도 뭐 미래산업 아니면 딱 봐도 서플러스 글로벌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GPU 관련주 갖고 왔다고 했죠, 저는? 그래픽 처리 장치를 갖고 온 거예요. 어제 PDS가 상승한 거는 반사 이익으로 중국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간 거지 GPU 관련주가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GPU 관련주도 가지고 온 거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딱 정답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조금 더 주세요, 힌트 좀. 이 GPU가, 네. GPU 설계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딱 5군데가 있어요. 이따 우리 PD님이 보여주실 건데 이 5군데가 있고 이 중에서 엔비디아를 넘볼 수 있다. 그 넘볼 수 있다는 회사가 오늘 제가 갖고 온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피데리스 아니니까 피데리스 아니니까 김치국 드링킹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피데리스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기술적 반등으로 시장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하지만 저번에 제가 이스라엘 관련주로 유가 뭐 이런 거 안 갖고 오고 다이아몬드 관련주 일진 다이아가 상승한 것처럼 그 다음 파생 테마가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엔비디아한테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GPU의 대체자를 찾아야겠죠. 이 GPU 대체자를 찾아야 하는데 대체자를 찾아봤자 엔비디아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 GPU 엔비디아 말고 자국 의존도에 의해가지고 또 올리려면 GPU 설계도가 필요할 겁니다. 저는 중국이 또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들 거라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 GPU 관련주들 우리는 미리 찾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CF,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피데리스 이런 종목도 아니니까 절대 여러분들 그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갖고 온 거는 GPU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관련주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내가 네. 안호주님은 삼겹살을 드시면은요, 네. 고기를 드시면은 소금만 해서 드십니까? 아니면 상추에다가 쌈장에다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드십니까? 저 깻잎합니다. 깻잎? 네. 깻잎 소금 안 바르고 드세요? 저 고추장입니다. 고추장이요? 되게 하시네요. 삼겹살에 고추장이랑 네. 찍어서 드세요. 저는요, 왜 네. 이걸 여쭤봤냐면은, 네. 우리가 삼겹살을 먹을 때 네. 김장 해가지고 먹는 사람들도 맞아요. 많잖아요. 많죠. 근데 저는요, 어떻게 먹냐면은, 네. 항상 식당이 젓갈 소스 있는 데로 가요. 갈치 젓갈이요? 맞아요. 네. 네, 갈치 젓갈. 좀 먹을 줄 아시네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네. 같이 젓갈 소스도 있고 쌈장도 있고 소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네. 양념이 있는 레시피로 있는 네. 식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금만 찍어 먹기에는 네. 한 가지 재료잖아. 네. 근데 저는 3가지 재료로 소스 해가지고 고기를 먹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전 이 종목하고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이 종목은 지금 네. 제가 갖고 온 거는 단순히 엔비디아가 미국이 수출 제한을 시켰다고 해서 그 종목이 상승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복합 테마가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해요. 내가 잘 갖고 왔구만. 종목을 궁금하십니까? 아까 그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삼성이 이번 주가 아니고 이번 달에 MA 신산업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옛날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할 수가 있다 하에 이 관련주가 되게 많이 상승됐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삼성이 또 MA 쪽으로 인수를 할 수가 있고 현금이 200조 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쪽으로 인수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다 상승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한테 받아칠 거예요. 야, 요즘 경제도 안 좋고 금리도 안 좋은데 뭐 삼성이 인수하겠냐? 에? 뭐 인수하겠어? 나한테 먹힐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받아쳐 보겠습니다. 자, 항상 테마는 순환이 되죠.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테마가 상승했다고 하면은 그게 확정적 요소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기대감에 상승되는 게 주식시장이죠. 그렇죠? 지금 고금리 여파에 의해서 삼성이 신산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율주행 좀 인수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과거에 그 테마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어제 임상 발표를 했는데 유한여행이 뭐 확정적 요소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상승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어제 임상에 대해서 실패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만큼 부족해서 하락이 되고 바이오가 빠졌던 거죠. 그거하고 연관되게 반사 이익으로 이 삼성도 신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이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GPU 엔비디아 관련주가 첫 번째 센터고 두 번째가 삼성의 뉴삼성 그 발표가 이번 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부분은. 근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싶어요. 아나운서님. 네. 미국하고 중국이 반도체 분쟁은 계속 싸우잖아요. 네. 그럼 계속 싸워야 네. 해야 돼. 왠지 아세요? 왜요? 어제 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보합이 됐잖아요. 네. 시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시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테마로 올라가는 게 더 맞겠습니까? 그럼 미중 반도체 분쟁이 일어날수록 우리나라는 훨씬 더 좋다. 그렇죠. 라고 보시는 주가는 거예요? 좋은 네. 거죠. 뭐 미국 같아 중국 같아 맨날 눈치는 보겠지만 네. 주가는 좋은 거죠. 어제 그 부분이 악재가 됐다고 하면은 반도체가 떨어졌겠죠. 근데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2차 전지가 더더욱 앞으로 향후 상승하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어느 정도 지수를 버텨주는 도구로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중에서도 일부 반도체가 상승하는 거는 중국 반도체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반도체 분쟁이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엔비디아 GPU, 네. GPU와 관련된 수혜주를 차지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왔으니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레드 전문가와 함께 GPU 관련 기업들에 대한 테마성 이슈와 함께 어떠한 종목일지에 대한 힌트도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도 3천억 원 이상이라고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힌트를 드리기도 했는데 혹시 어떠한 종목인지 눈치를 채신 분들 계실까요? 아직 노란도 오픈 채팅방에서는 종목명을 맞추신 분은 없어 보이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알겠다. 아니면 나도 어떠한 종목인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노란토 오픈 채팅과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토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는 동안에 또 노란톡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치 젓갈 맛있죠. 네. 네, 이렇게 그쵸. 얘기하기도 하고 제 종목이 궁금하대요. 이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 종목이요? 제 종목이요. 그러니까 전문가인 종목은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할 수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긴 뭐 우리 고은별 아나운서님이 저번에 한번 먹튀리 이겨가지고 제가 방송에 이거 막 분장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덕분에 우리 시청자분들 그때도 시장이 안 좋았었고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웃으셨어요. 맞아요. 소문 듣고 오셨다는 분도 계세요, 지금. 아, 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노안톡방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손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손가락 지켜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네. 마음의 안정을 되게 만들어드려요. 사실 아나운서님 모든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야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유가 없어요. 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신 건강이라도 좀 약간 다시 내가 주식시장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는지 그걸 체크해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솔직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더라도 저는 또 돌다리 두들겨보고 진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방 보유 종목은 꿈비입니다. 꿈비, 저출사, 그리고 마이너스 12%예요. 하지만 보유한 종목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내일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 고은배 아나운서님 종목보다 내 종목이 더 궁금하셔야지. 시청자분들 참 너무하시네. 속상해요. 알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다양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어서 저희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가 사실 좀 부족해요, 전문가님. 엄청나게 부족합니까? 네, 많이요. 그러면은 아나운서님이 정하세요. 자, 힌트 조절이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상하주 중에 내가 무슨 말하는 거야? 상하주요? 상중하요? 상중하구나. 상중하구나. 상하 중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상중하. 네. 이 안에서 힌트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그냥 뭐 다 퍼줬으면 좋겠죠. 그러면 상이네요. 상이 제일 많이 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그 정도 상으로요? 힌트 높이 네.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쉽게 맞히면 안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마지막 점명 보여드릴게요. 네. 뿅! 자, 여러분들 TV. 여러분들 집에 있는 TV가 몇 인치입니까? 24인치로 TV 보시는 분들은 가까이 와서 보셔야 하고 65인치 되시는 분은 소파에 앉아서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가까이 와보세요. 여러분들 가까이 와보세요. 저도 가까이 보고 있거든요. 잘 생각하세요. 이제 힌트, 메가 히트 들어갑니다. 엔비디아의 GPU 관련주입니다. 피델리스도 아니고 미래산업도 아니고 아이크래프트도 아니고 그리고 서플러스 글로브도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일단 GPU 관련주입니다. 왜? 중국이 이제 GPU가 없거든요. 중국이 GPU가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AI를 만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AI 만들면 못 만들겠죠? 전문가님, 네. 좀 가까이 보니까요. 네네. 종목명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인다고요? 네. 넘기십시오. 빨리 넘겨주세요. 안 돼요. 지금 TV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은 종목명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알바생이 이것도 못 봤네. 넘겨주세요. 큰일 날 뻔했네. 아이씨. 어쨌든 간에 네. 이 종목이 좀 공개가 되긴 했는데 네.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예전에 GPU와 연관이 돼가지고 네. 엄청나게 상승했던 기사들을 제가 갖고 왔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테마가 내일 시장이 반등이 되고 그동안 엔비디아도 많이 조정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파워 의장이 어느 또 왜 어느 저를 정도 설득하십니까? 긍정적- 시청자님께 말씀하십시오. 어느 정도 네. 긍정적인 모드를 얘기하겠죠. 그렇게 네. 하면은 엔비디아도 그만큼 내일 떨어질 때까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또 네. 상승이 되면서 이 종목이 알겠습니다. GPU 관련주 상승. 그렇다면 저희 아까 5개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네네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피디님이 화면에 떠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쌈장 하나만 찍고 고기를 드실 건지 아니면은 아까 무슨 소스였죠? 고추장이요. 고추장. 기름장. 고추장, 기름장. 갈치 젓갈. 갈치 젓갈. 이런 연관된 복합 테마가 어떤 걸 있을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네. 4개 종목이군요. 네, 4개 종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와, 피델리스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피델리스 들어가야지 아니면 창 마감 때 피델리스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물론 내일 이 종목들이 다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온 종목은 뭐다? 중국 반도체 관련주보다 엔비디아가 중국한테 GPU 수출 안 한다고 하면은 중국은 GPU가 있어야 AI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그 GPU 설계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 GPU 설계도가 가장 엔비디아하고 근접하게 갖고 있는 회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GPU 관련주. 저번에 다이아몬드 관련주 갖고 온 것처럼 이 종목도 GPU 관련주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버브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머리가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자료 준비한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페립스 전문 업체요 SMIC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SMIC가 뭐냐? 중국 반도체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한번 상승했던 거고 어버브 반도체는 솔직히 태장주가 아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칩스앤비디어입니다. 이 회사는 SMIC 관련주이기도 해요. 중국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어제 PDS가 제일 크게 상한가를 갔었죠. 크게 상한가를 간 이유가 뭐냐? 중국 반도체여서 이제 메모리 부분을 PDS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심을 갖지만은 이 칩스앤비디어는 자율주행 IP 맵 포트폴리오 설계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하고 5G 관련주도 복합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중국 반도체 관련주도 들어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땡땡땡 설계도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오늘 좀 이렇게 하얗게 빠졌지만은 사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 시장 영향으로 어제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기술적 반등으로도 상승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서플러스 그룹입니다. 이 서플러스 그룹은 TSMC 관련주이기도 해요.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면은 TSMC 관련주가 반사 이익으로도 상승할 수가 있죠. 왜? TSMC는 대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중국하고 대만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대만 쪽에 TSMC 공정 자동화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 서플러스 그룹도 어제 20% 정도 상승됐다가 오늘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중국은 GPU가 있어야겠지? 반도체 장비가 어제 상승했다고 하면 2차적인 파생테마는 GPU 관련주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를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피델리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피델리스는 아닐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피델리스는 중국 반도체 관련주니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더더욱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GPU 설계도 관련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PU 설계도가 있어야 중국이 AI를 만들 수 있겠죠. 이 종목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가지 종목을 함께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과연 어떠한 종목인지 눈치채셨을까요? 지금 노란톡에서는요, 어버브 반도체는 대장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칩스앤미디어인가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요. 칩스앤미디어입니까? 칩스앤미디어일 수도 있고요. 네. 어버브 반도체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저한테 안 낚이시는군요. 그럼요. 이제 네. 우리 운변의 하나선생님한테 저번에 한 여러 번 넘어가가지고 저도 준비하고 왔어요. 저만 참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힌트 좀만 더 드리자고. 네, 조금만 더 주세요. 네. 선생님 슈퍼 가서 뭐 많이 드십니까? 저요? 네. 저 물이요. 물이요? 네, 물 많이 사요. 물. 그럼 네. 워터를 많이 사시는구나. 네. 근데 저는 저는 마트 가면은요. 네. 오감자나 과자 같은 걸 많이 먹어요. 과자요? 네네. 네. 과자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뭐 과자에 대해서 이게 영어가 뭔가요? 과자요? 네. 스낵? 비스킷? 그게 아니었나? 네. 제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어떤 거예요? 칩?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 네, 알겠습니다. 맞다, 뭐합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봤자 뭐예요? 내일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일 때 뭐든지 재정비하고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요, 방송 끝나고 종목명이 공개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는 분들, 레드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2글자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한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레드 전문가와 또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비니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